안녕하세요. 이글스 독서클럽입니다. 이달의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으로 독서클럽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관심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관심을 주면 된다. 물질적인 여유를 달성하고자 하면 남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도우면 된다.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것을 기원해 주어라. 그러면 마침내 깨닫게 된다. 당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돌려받기 시작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입금된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서 쓰면 돈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금액을 이체시켜 놓은 계좌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모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예컨대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삶 전체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진다. 돈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새순에 매일 아침 물을 준다. 잡초를 뽑아내고 바닥의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4년을 매일 아침 물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정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 채 4년 동안 날마다 가꾸어 주어야 한다. 4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새순이 땅의 표면을 뚫고 나온다. 그러고 나면 90일 만에 20m까지 쑥쑥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룬다. 위너들은 말한다.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직을 고려하지 않아도 늘 영입 제안을 받는다. 정말 당신이 가치가 있는 인재라면 당신 자신보다도 세상이 그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챈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소중하고 탄탄한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어떤 직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 이직만 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 위대한 성과들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너들은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긴 시간을 선물한다. 물론 5분 후의 삶을 위한 단기 계획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인내와 기다림에 바탕한 장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서 얻는 노하우와 조언만큼 효과적인 배움은 없다. 교과서를 통한 학습은 삶의 기본기를 만들고 모방을 통한 무의식적 학습법은 삶의 의미 있는 확장을 만들어낸다. 롤모델을 찾아내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얻고자 하고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롤모델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롤모델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창한 인물일 필요는 없다. 그들의 지식이 아닌 태도를 배우라는 것이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룹에 더 시간과 정성을 들임으로써 계속 이 그룹을 확장시켜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성공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당신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만나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걱정을 몰아내고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다. 반면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자주 위험해진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한 주문을 넣어야 한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러면 선을 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찾아올 것이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즐기고 모든 순간을 온전히 맛보고 그 순간에 대한 감사 또한 잊지 않는다. 불만은 성공으로 가는 열차의 훌륭한 연료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적당이라는 태도를 달고 산다. 그들은 회의를 할 때도, 지적을 받을 때도,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도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다. 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태도를 보여준다. 승부를 볼 줄 알고 실패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끼를 품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 절박한 사람은 기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최종 목적지까지 기어코 도착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그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이다. 독수리가 되어라. 독수리는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
오리는 물가에만 머문다.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한다. 반면에 오리는 하루 종일 꾀꾀거리며 온다. 성과는 없고 기만한다. 좋지 못한 삶이다. 독수리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까지 간다. 그리고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독수리들은 모든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또한 배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배울 기회가 생기면 쏜살같이 낚아챈다.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행동한다. 또한 기회에 주목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으로 지지해 나간다.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한다.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정상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킨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한다. 따라서 인플루언서와 리더의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이 되었다. 당신의 삶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어떤 동물이 새겨져 있는가? 오리인가? 독수리인가? 이것으로 독서클럽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